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 양산에서 카페를 창업하려고 준비하시는 선 대표님을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에 카페 창업이 참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부채, 빚을 얻어서 창업하는 것도 힘들고 구직난도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사람 채용도 안 되고 재료비나 이런 물가도 굉장히 올라서 우리가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많이 남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경쟁이 너무 많아요.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아무리 장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손님이 바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업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면서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지금이 저희한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말도 못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 상승으로 우리가 가격 조정이 대부분 지금 다 들어간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매장에서 가격을 좀 인상한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손님들의 지갑이 좀 많이 다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전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양산에서 메일을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우리 선 대표님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력도 있고 매니저 경력도 있고 대리 운영자 경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도합 한 7년 정도 경력을 하셨는데 7년이면 좀 솔직히 상당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요 카페 창업할 때 경력을 쌓아두지도 않고 바로 창업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매장을 경력 없이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본사의 도움을 잘만 받으면 굉장히 성공할 확률도 높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컴포즈, 감성커피, 메가커피도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브랜드 선정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에 보증금 1000에 55만원의 상가를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인테리어나 장비 이런 부분에 2천만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소규모 이 창업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창업에서 실패를 하지 않을까 규원TV 황 대표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크게 5가지 정도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이런 내용이 있고 중고 장비와 새 장비를 어떻게 나누어서 선택을 할까요? 원두 선택은 어떤 게 좋을까요? 인테리어는 저렴하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베이킹, 사이드 메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20대 여성분이 이거를 혼자서 다 해결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멘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많아요. 먼저 카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이 평상시 생각하셨던 부분의 이름, 부르기 쉬운 이름을 영문 또는 한글로 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이 간판 이름이 너무 길거나 의미를 너무 부여해서 부르기 어려운 것보다는 영어 이니셜을 쓸 때 반복되는 이니셜을 앞뒤에 배치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니셜 간판을 넣었을 때도 그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런 거는 엄청나게 고민하다기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부르기 쉽고 내가 이런 이니셜 글자를 넣었을 때 좀 예쁠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미 부여를 하셔도 돼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애플이라는 그 회사 이름을 질 때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이름을 적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영어 사전 첫 번째 A라는 그 사전 이름에 애플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적고 나중에 좀 잘 되면 바꾸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게 고유 간판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고 장비, 새 장비를 어떻게 선택할까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신을 신품으로도 사보고 중고로도 사봤는데 제가 벌써 머신을 5대를 사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중고 머신을 사도 좋아요. 신품을 사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중고 머신은요 잘 고장이 나더라고요. 해보니까 일단은 매장이 폐업을 하고 그게 장비가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장비라고 보면 좀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돌아갔을 때 넘겨받는 거랑 장시간 멈춰 있을 때 제가 사서 갖고 와서 다시 가동시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장이 많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제가 하이엔드급 머신을 써보진 못했지만 보급기 정도의 머신을 350만원 선, 400만원 선, 조금 더 싼 거는 290만원 선도 있는데 그 정도의 일반적인 보급기 머신을 사용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 주력 매출로 커피 관련 메뉴를 한 80% 이상의 비중으로 판매를 하겠다 하면 아무래도 고가의 머신을 쓰는 것도 좋은데,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고 보면 보급기 머신을 신품으로 구매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제빙기, 이 얼음이 나오는 제빙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여름이고 앞으로 점점 더워진다고 하니까 이 제빙기의 필요성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빙기는 100kg 이상급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품으로 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제빙기를 무려 7대를 샀는데 중고로 2대를 샀고 신품으로 5대를 샀습니다. 50kg짜리를 2대를 샀고 나머지는 다 100kg짜리를 샀는데 100kg짜리를 사도 얼음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우리 매장 매출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매출을 유지하겠다 그러면 분명히 얼음을 갈아서 만드는 메뉴를 하게 되는데 얼음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빙기도 어느 정도 2년 차가 넘어가게 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음을 외부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한 봉지에 2,000원, 2,500원씩 하는데 그걸 10봉지씩 사면은 굉장히 중간 지출이 많아지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빙기를 굳이 뭐 브랜드, 뭐 순행식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공랭식 상관없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상관없어요. 그냥 100kg짜리 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제빙기를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빙기 용량은요 항상 빵빵하게 채워놓는 게 막상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빙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탁상용 빙수기를 제가 써보니까 참 이게 좋아요. 제가 그전에는 아이스캡에서 큰 대형 빙수기를 사봤어요. 무려 2대나 사봤는데 개인 카페에서는요 빙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봐야 하루에 한 40그릇 정도 배달 포함하면 그 정도만 돼도 뭐 빙수 메론 빙수 하나에 17,000원씩 판매하는 곳도 많기 때문에 매출이 꽤 올라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30그릇 내외일 겁니다. 그러면 탁상용 170만원 선 신품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탁상용 머신을 사는 게 저는 낫습니다. 얼음 나오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개인 카페에서는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탁상용 빙수기를 넣으면요 공간도 협성 공간에 딱 들어가고 일단은 에러가 안 생기고요, 그리고 청소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장고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기타 나머지 장비 부분 뭐 블렌더라든지 그라인더, 뭐 그라인더는 뭐 머신 살 때 신품으로 사도 되고 냉장고, 냉동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은요 좀 상태 좋은 A급, B급, 중고 사셔도 됩니다. 그 이외의 모든 장비들은 그렇게 신품을 사거나 중고를 사거나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머신이나 제빙기 뭐 요 정도, 빙수기 정도, 빙수기도 중고로 사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150만원, 170만원짜리 신품 사는 게 낫습니다. 오래 쓸 거기 때문에 요 정도 규모 선에만 신품 사시고 나머지는 싹 다 중고로 맞춰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질문해 주신 원두의 선택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두 가격이 한 22,000원에서 한 25,000원 선? 요 정도로 구매를 하시면 키로당 하시면은 상당히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선으로 잡고 아메리카노 가격대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매장 평수가 작고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배달 위주, 홀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을 테니까 그 정도면은 아마 23,000원, 25,000원 요 정도 선이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1kg짜리 원두에 로스율 좀 계산을 하면 50잔 내외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로 운영을 하시면 아마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물어보신 인테리어 고민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은요, 저도 외주에 의뢰를 해서 2매장 다 외주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외주 업체에서 맡기는 게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됐을 때 조화가 좀 있어요. 그러나 비용이 없다면 어떡해요? 외주에 맡길 수가 없으니까 반셀프로 해야 되는데 뭐 목공 따로 부르고 전기 따로 부르고 뭐 도색 따로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참 좋은 게 그냥 뭐 내부를 화이트나 투톤으로 칠해놔도 깔끔합니다. 뭐 바닥은 뭐 세면으로 해도 되고 에폭시로 해도 되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뭐 그 정도 선으로 비용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중간중간 포인트만 줘도 돼요. 그리고 뭐 여자분이라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겠지만 예쁘게 인테리어 카페들 그런 사진 찍어서 비슷하게 해도 되고 뭐 도장업체 불러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칠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아무래도요 인테리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비용이 없으면 어느 정도 깔끔한 이미지로 연출하고 그 안에서 다른 부분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어보신 베이킹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뭐 먼저 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반가공 위주로 거의 대부분 판매를 합니다. 와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벨기에식 와플을 하는데 그거는 매장에서 반죽을 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다 2차 가공만 하고 판매를 합니다. 베이킹의 퀄리티를 주면 좋지만 이게 손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손님이 느꼈을 때 고급진 재료를 써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먹으면 맛있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의 재료와 화려한 퀄리티의 가니쉬, 그러니까 토핑이나 이런 것들 연출을 많이 해주고 접시라든지 집기로 이런 부분의 퀄리티를 올려주면은 2차 가공된 품목도요. 반죽을 친 것보다 훨씬 더 고급진 있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 백종원 대표님이 한 말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 거예요. 손님은 그 가게에 와서 음식의 맛을 볼 때 맛이 전체의 비중의 한 60% 정도? 50%? 60%?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게 저도 그게 이해가 됐어요. 미각으로 느껴지는 맛보다 눈으로 느껴지는 맛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다양한 베이커리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 내가 너무 전문성을 갖고 한 메뉴에 너무 장시간 준비 시간을 투입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이 고집대로 나는 그렇게 전문성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매장이 장사가 더 잘 됐을 때 아니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알바생들이 많았을 때는 가능한데 내가 혼자서 한다 하면 생각보다 베이킹보다 다른 전체적인 매장 관리하는데 많이 힘든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수제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부분은 2차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과 기성품으로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케이크류 같은 경우는 뭐 납품을 받아서 가니쉬라 2차 가공 뭐 요즘에 보면 무스 케이크 냉동을 받아서 동그란 접시에다 놓고 그 주변에 냉동 과일, 바나나, 그다음에 예쁘게 가니쉬를 해가지고 뭐 케이크는 한 3,950원 정도 받는데 요거를 9,000원에 판매를 하는 매장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다 그런 것들이 손님이 느꼈을 때 와 비싸다 보다 와 되게 예쁘다 산찍을 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면 손님은 충분히 지갑을 엽니다. 근데 내가 이 케이크를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가니쉬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이걸 수제로 만든 겁니다. 수제로 만들었으니까 저는 8,000원 이상 받아야 돼요.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제가 말씀드린 전자가 훨씬 더 장사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더 만들 때 그 매출을 많이 띄울 수 있는 꿀팁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는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이런 방법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매출이 40에서 50만 원 나오는 개인 매장들이 90에서 100만 원 나오는 이런 꿀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장사를 하느라 영상을 많이 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장이 저도 두 군데인데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솔직히 극성수기라 매출이 좀 높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름은 아시다시피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메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르바이트생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늦게까지 남아서 지금 일을 하면서 뒷정리도 하고 재료 관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한 3시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저도 오늘 10시 반? 10시 반, 11시 정도 와가지고 매장에서 양쪽 돌아다니면서 일 다 하고 제 거 업무 보고 재료 준비하고 또 아이템 짜고 또 유튜브 뭐 손님 그 구독자분들 댓글도 달아주고
뭐 다른 매장들 장사 안 되는 매장들 해서 내가 이런 경험담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와이프나 애기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큰애나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가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고 쉬는 날이 없어서 좀 불평불만을 갖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일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도 행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아무쪼록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표였습니다.